자, 교재 265페이지 보십시오. 소유권 이제 이전 등기입니다. 늘 얘를 이제 여러 가지 원인이 나오지만은 갑이라는 사람이 을이라는 사람에게 소유권을 이제 넘기죠. 첫 시간에 오늘 소유권 보존 등기했고 이제 다음 소유권 이전입니다. 계약으로 있죠. 요거는 계약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쭉 이제 설명되어 있습니다. 총론에 돌아가면요. 총론이라는 게 여러분 우리가 이제 등기 절차에 가면 가장 잘 아시는 매매, 그 다음에 증여, 교환도 있죠. 매매, 증여 외에 교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로 교환은 시험에 이제 출제가 빈도가 낮고 매매나 증여로 소유권을 이제 이전하죠. 매매는 사고 파는 것이고 증여는 정기된 것을 무상으로 갑이 을한테 무상으로 증여하는 거죠. 이게 이제 민법 186조 7조 이야기합니다. 민법 186조에는 법률행위, 거기 법률행위가 매매나 증여계약이죠. 매매 증여계약을 하고 소유권 취득을 하려면 을이, 그죠? 등기해야 된다. 또는 등기하여야 물건이 변동이 된다. 그죠? 이 등기가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입니다. 여기까지만 아시고 등기 총론에 가서 등기 절차할 때 제가 등기 절차할 때 요 매매 중심으로 해가지고 등기 절차를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있죠. 상속 잠깐 보세요. 268페이지에 거기 이제 상속으로 소유권이 이전된다고 되어 있죠. 3번에. 자, 이제 민법 187조입니다. 민법 물권법 맨 먼저 배우시는 187조에 하면 상속 공용징수인데요. 우리 오늘 이 시간에 나오는 토지 수용입니다. 공용징수가 토지 수용. 그리고 판결 있죠. 판결. 요 판결이 우리 말하는 형성 판결, 이행 판결하고 확인 판결은 등기해야 소유권 취득하고 여기 지금 등기 없이 물건이 변동되는 소유권 취득하는 판결에는 형성 판결을 말한다고 민법 시간에 배우고 그 형성 판결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 말하는 공유물 분할 판결이었죠. 그리고 경매, 기타가 이제 기타 등등 이런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법률의 규정이라는 게 상속, 수용, 판결, 경매 등을 말하고 기타에 이제 여러 가지가 있죠. 그건 민법 시간에 배웁니다. 등기에서는 민법에서 배우신 187조에는 요건 등기 없이라는 거는 등기 안 해도 물건이 소유권 취득이 됩니다. 그죠? 다만 187조 민법 단서에서 처분하려면 상속받은 부동산이나 이런 것들을 처분하려면 뭐 해야 됩니다. 등기. 그래서 처분하기 위해서 등기해야 되죠. 그 이야기를 하고 요 상속은 있죠. 요런 거는 이제 상속하고 수용은 따로 제가 설명드릴 거고요. 판결, 경매 요런 거는 등기 없이 물건이 변동된다고만 알고 계시고 상속이 시험에 상속 등기 절차를 시험에 묻는 건 거의 없고요. 상속은 언제 물건이 변동됩니까? 하면 피상속인 다 아시는 사망 시에 요거 하나만 알고 계시면 되죠. 피상속인 아버지 돌아가시면 사망 시의 상속인은
등기 없이 상속받은 부동산에 소유권 취득합니다. 이것만 알고 계시면 되죠. 뒤에 그죠? 270페이지에 등기부에 상속으로 소유권 등기한 거 있죠. 그럼 참고로 보시고 이제는 자, 민법 186조 7조를 먼저 말씀드린 거는 우리가 이 소유권 이전 등기 전에 벌써 민법에서 186조와 7조를 이렇게 이제 배우죠. 그래서 등기 출발은 민법이라고 그랬죠. 늘 민법부터 먼저 출발해서 이게 등기로 옵니다. 그리고 이제 각종 소유권 이전 271페이지의 그 유증,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273페이지 진정명의 회복, 274페이지 수용, 그리고 270 또 넘기시면은 7페이지에 공동소유, 그 다음에 환매 등기도 나오죠. 소유권 일부와 같은 공동소유, 281페이지 환매 등기, 그리고 284페이지 나중에 중요한 신탁 등기, 여기까지 소유권 이전 등기에 나오는 유형입니다. 지난주 드린 자료, 지난 시간에 참 드린 자료 2페이지, 거기 이제 쭉 출제되는 것만 적어드렸고, 자, 요거 먼저 설명드리러 갑니다. 1페이지입니다. 지난 시간에 드린 자료 1페이지 우측 하단에 부동산 등기 특별 조치법에 그죠? 소유권 보존 등기하고 이전 등기 신청 의무가 있죠. 먼저 이전 등기가 먼저 나오고 보존 등기가 그 2번이지만 앞 시간에 배운 소유권 보존 등기는 신청 의무가 원래 없답니다. 자, 갑이 건물을 지었습니다. 보십시오. 그림은 뭐 다 아시는. 여러분이 만약에 요 건물을 신축했다면, 보존 등기해야 될 의무가 있느냐 물으면 보존 등기해야 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민법 180도 7조에 따라 건물이 완성되면 건축주는 등기해야 소유권 취득합니까? 등기 없이 취득합니까? 물으면 등기 없이 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겁니다. 그런데 등기 없이 건물이 완성되면 취득하지만 뭐 하려면 등기해야 됩니까? 처분. 자, 이제 이거 나옵니다. 처분하기 위해서는 신축한 건물을 처분한다는 것은 매매, 증여 이런 처분하기 위해서는 등기를 해야 됩니다. 자, 그게 신청 의무 2번에 보존 등기 먼저 보세요. 그 자료 2번에 소유권 보존 등기가 돼 있지 않은 부동산에 소유권 이전을 내용하는 계약을 했다. 계약을 체결했다가 이겁니다. 건물을 신축해 놓고 등기하지 않고 있다가 처분하는 매매, 증여 이렇게 나옵니다. 매매, 증여하는 처분하는 계약을 했다면 그 계약을 한 자는 다음에 정하는 날로부터 요거 60일입니다. 60일 알아두시고요. 60일 내에 보존 등기해야 됩니다. 그 1번, 2번이 밑에 동그라미 1번, 2번이 다릅니다. 1번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채, 그 말은 건물을 신축해 놓고, 자 보세요. 건물을 신축해 놓고 보존 등기할 수 있음에도 하지 않고 있다가 계약을 체결했죠. 그러면 그 계약을 처분 계약을 신청한 날로부터 며칠, 60일 내에 보존 등기하라. 2번은 계약을 체결을 먼저 하고 소유권 보존 등기할 수 있게 됐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다 알고 계시는 건물을 짓기 전에 선분양이라는 건 아파트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상가도 먼저 분양 계약을 먼저 하고 후 건축, 후에
건축이 됐죠. 그러면 이건 계약을 먼저 체결한 후에 보존 등기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은 이제 건물이 선분양, 먼저 분양 계약하고 건물이 나중에 지어졌죠. 그럼 이때 이제 건물이 지어졌기 때문에 이 소유권 보존 등기 할 수 있게 됐다면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있게 된 날, 이 날이 건물이 완공돼서 사용검사 받고 건축물 대장에 이제 등록이 되면 보존 등기할 수 있죠. 그날로부터 60일. 먼저 순서가 이거죠. 1번, 2번이. 건물을 신축하고 나서 계약을 하면 계약한 날로부터 60일. 먼저 선분양, 먼저 분양 계약하고 건물이 나중에 지어지면 요건 건물에 대한 보존 등기 할 수 있게 된 날로부터 이제 60일 내에 1번, 2번 이렇게 구분해서 알아두시고, 이게 이제 결론은 60일도 아셔야 되겠지만 건물이 신축됐을 때 이게 처분, 민법 다시 187조에 따라 처분하려면 이렇게 처분하려면 등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민법에는 처분하기 위해서는 등기해야 한다고 돼 있고, 우리는 처분 계약을 했으면 이제 60일 내에 등기하라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올라가서 1번에 소유권 이전입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에는 두 가지인데,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내용으로 한 계약을 체결한 자는 다음에 정해진 날로부터 60일입니다. 똑같습니다. 60일은. 여러분, 60일은 같은데 나누어진 거는요, 소유권 이전 등기해야 된다, 신청해야 된다. 다만 계약이 취소되어 버렸거나 무효 해제되면, 민법에서도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되면 그건 제외, 그건 등기할 필요가 없죠. 그건 등기 의무가 없고요. 거기 1, 2번이 나누어진 것이 맨 끝에 있죠. 제가 그 1번 끝에, 2번 끝에 적어드린 것만 잘 아시면 됩니다. 1번은 계약의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 의미, 대가적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을 했다. 그러면 반대급부 이행이 완료된 날, 반대급부 이행이 완료된 날이 무슨 날이냐? 쌍무계약일, 매매. 매매는 민법에서 쌍무계약이라 한다. 그리고 앞에 그 1번 앞에 적어진 양 당사자 쌍방이 서로 대가적 채무를 부담한다. 그죠? 양 당사자 서로가 쌍방이 이걸 쌍무계약 하는데, 시험에는 매매는 반대급부 이행이 완료된 날, 요게 언제죠? 거기 끝에 적어놓은 잔금일. 잔금일이 잔금지급일. 잔금지급일인데 시험에는 잔금일보다는 반대급부 이행이 완료된 날, 그걸 묻는 겁니다. 그날로부터 며칠 내에 이전 등기해야 된다? 60일. 그 다음 정여 있죠. 정여는 반대급부가 없죠. 보시면 계약의 당사자 일방만이 채무를 부담하죠. 무상 정여니까요. 그러면 이때에는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 이건 이제 편무계약이고, 정여는 편무, 일방만이 채무를 부담하니까. 근데 정여는 반대급부가 없으니까 언제부터 60일이냐? 계약 효력 발생한 날이 계약일. 정여는 여러분 계약일로부터 바로 효력 발생하니까 계약일로부터 며칠? 60일 이겁니다. 그래서 가끔요, 요거 있죠. 언제부터 60일이냐? 이걸 묻는 것을 최근에 한두 번 시험에 나왔습니다. 나중에 이제 기출문제 분석하시면은요, 요거를 알아두시고, 이거 안 하면요, 아까 그 1, 2번에 이제 소유권 이전 보존 등기 이거 안 하면 과태료가 있습니다, 여러분. 맨 밑에 3번.
위 규정에 위반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 및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해태했다는 것은 게을리하면 지방세법에 따라 산정된 취득세 아시죠? 세법의 취득세의 5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과태료 액수를 묻는 것보다는 액수를 묻는 건 거의 없고요. 이거 안 하면 과태료 부과가 있다, 없다, 있다. 과태료 부과된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요게 소유권 보존과 이전 등기해야 될 의무입니다. 이제 구체적으로요, 소유권 이전 등기에 들어가면, 자, 자료는 그 2페이지 보세요. 소유권 일부 이전, 진정 명예회복에 한 이전, 수용에 한 이전, 유증에 한 이전, 부동산 환매 특약 등기, 신탁 등기 이렇게 있는데 한 문제 내지 두 문제는 꼭 나옵니다. 자, 첫 시간에 했던 오늘 소유권 보존에서 한 문제, 이전 등기 여기는요 두 문제까지 예상하셔야 되는데 하나는 종합 문제 전체를 묻는 거 하나, 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그 신탁 있죠. 6번이 양이 내용이 제일 많죠. 신탁이 가장 출제 빈도가 높습니다. 그렇게 이제 두 문제까지 예상하셔야 됩니다. 책을 먼저 보시면 271페이지에 유증으로 낸 이전 등기 요 내용을 아주 간단하게 제가 요 자료에다가 4번 유증으로 정리해 드릴 테니까 그렇게 보시고, 이제 등기된 우리 첫 시간에는 미등기 부동산을 포괄 유증받은 자는 아까 그 자료 1페이지에 보존 등기할 때 미등기 부동산을 포괄 유증받은 자는 직접 자기 명의로 보존 등기할 수 있고, 특정 유증받은 자는 보존 등기할 수 없다. 그렇게 배웠죠. 유증자 상속인이 보존 등기해서 수증자가 이전 등기에 가야 된다. 특정 유증은. 여기는 이제 등기된 겁니다. 이제는 여기부터는 등기된 토지를 유언으로 정렬을 한 겁니다. 그러면 272페이지 맨 밑에 등기부 잠깐 보십시오. 거기 1번에 있는 소유권 보존 등기되어 있는 김영재가 2번으로 소유권 이전했는데 유증 있죠? 유증으로 소유권이 넘어갔다는 것만 아시고, 김유선이한테요. 시험에서는 요런 사례보다는, 요런 등기부에 있는 요거보다는 요렇게 설명하고 또 요렇게 나오죠. 갑이 유증자입니다. 보십시오. 갑이 을에게 유언으로, 유증이라는 거는 유증자 갑이 을에게 유언으로 정려를 해줬죠. 그냥 정려가 아니고 유언정려. 이게 유증이죠. 유언정려. 근데 유언정려뿐만 아니라 갑이 을한테 매매해놓고 사망하셨다. 이런 경우도 자주 나오죠. 근데 유언정려는 원래 갑이 유증자가 사망하시면 효력이 생기니까요. 그래서 유증자 사망 시에 유증은 일단 효력 발생합니다. 원칙이, 그죠? 그러면 갑이 사망하셨으니까 갑이 을에게 이 유증해준 부동산을 등기할 수 없기 때문에 갑에 누가 등기해야 된다, 그죠? 상속인. 물론 상속인이 없으면 이제 유언 집행자가 선임이 됩니다만은 일단 상속인이 을하고 공동으로 등기를 하게 됩니다. 공동 신청으로요. 원래는 원칙은 갑이 을에게 등기해 줘야 되지만 갑이 사망하셨으니까
갑에 누가 을에게 등기해 줘야 됩니까? 상속인이. 그게 이제 상속인이 의무자가 되고 을이 권리자가 돼서 공동 신청하는 겁니다. 이게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입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매매, 이것도 자주 나옵니다. 갑이 을에게 유증이 아니고 매매해놓고 등기하기 전에 사망하셨다면, 돌아가셨다면 그때도 누가 등기해 줘야 됩니다. 상속인이. 매수인 을에게 매도인 갑이 사망하셨으니까요. 그런 지문들이 자주 나옵니다. 또 시험에. 자, 우선 유증을 정리해 드리면 요 책에 있는 거를 이제 다음 5월에 가면 요약집으로 여러분 수업이 이루어지죠. 이제 요약집으로. 이 책으로 안 하니까 지금 이제 요 3, 4월 타임에는 요 자료를 가지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자, 2페이지 4번. 유증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입니다. 유증으로 인한 이전 등기는 유증자가 요 갑이죠. 뭐 항상 이 그림 그리죠, 제가. 요 갑이 사망하셨으니까, 사망하셨다는 거는 유증자 갑이 사망하셔야만 유언정여는 효력을 발생하니까 유증자의 상속인이 또는 유언집행자라고 써드린 거는 상속인이 없으면, 만약에 상속인이 없으면 유언집행자가 선임이 됩니다. 그럼 이 유언집행자가 수증자에게, 요 을이죠. 요 을이 수증자 아닙니까? 요 을에게 유증으로 이런 등기를 공동신청으로, 요거죠, 공동으로 신청을 합니다. 2번, 유증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에는 유증자의 유언증서, 요 유언증서는 갑이 작성했던 유언장입니다. 그걸 유언장을 유언증서를 하죠. 그 유언장, 유언증서와 유증자가 갖고 있었던 요 갑이, 항상 그림 보시면서 갑이 갖고 있던 등기필 정보, 이거 등기필 정보라는 거는 갑이 이 유증해준 부동산 건물이면 건물을 취득할 때, 요 지금 갑이 건물을 취득할 때 요거 등기하고 받았던 요 건물에 유증을, 요 건물을 유증을 해줬으면 요 건물을 등기하고 받았던 등기필 정보, 등기필증 말이죠. 이걸 제공을 해야 됩니다. 상속인이 등기한다 그랬죠. 자, 갑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럼 갑이 돌아가시고 상속인이 등기할 때 갑이 갖고 있던 요 건물에 대한 등기필 정보, 그건 내야 됩니다. 그 다음 3번. 상속인 이외의 자입니다. 나중에 설명이, 상속인이 있죠. 요 사람. 상속인이 만약에 갑으로부터 농지입니다. 농지를 유증받으면 상속인이 농지를 상속받거나 상속인이 농지를 유증을 받을 때는 농지 증명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뭐라고 적었냐면 3번. 상속인 이외의 자니까 이 을입니다. 을. 이 그림에서 을이죠. 을은 상속인이 아니죠. 그죠? 을이 농지를 만약에 갑으로부터 유증을 받는다면 그때 을은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있어야 농지 소유권을 이전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속인 이외의 자라고 적은 겁니다. 다시, 여러분 나중에 농지 증명할 때 제가 다시 설명합니다. 우리 농지 증명도 우리도 배우니까요. 농지 공법 시간에도 농지법에서 배우죠. 상속인 이 사람이, 상속인이 농지를 상속받거나 상속인이 농지를 유증을, 상속인이 유증받아갈 때는 농지증 필요 없고요. 그래서 거기다가 맨 앞에 3번 다시 상속인 외의 자, 요 을이라는 사람이 농지를 유증을 받아가려면 그 농지 증명이 있어야 됩니다.
4번. 자, 민법입니다. 오늘 대부분 민법 이야기가 많습니다. 유증에 조건이 붙어 있으면 조건 성취 1. 기한이 붙어 있으면 기한 도래 1이 등기 원인 일자가 되죠. 여러분, 조건 기한이 붙어 있다. 자, 민법 시간에 조건 기한 배우시죠? 유증에 조건이 붙어 있으면 조건 성취 1이, 기한이 붙어 있으면 기한 도래 1이 등기 원인 일자가 된다 그랬고요. 5번 요거 유증 물을 때 꼭 나오는 지문 하나 있죠. 유증에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이 상속인의 유류분, 요 유류분이 뭔지 제가 설명드립니다. 유류분을 침해하더라도 등기관은 수리해줘야 된다. 등기는 그 수리해야 되는지 각 수리의 반대가 각하니까 수리해야 한다. 거기를 각하해야 한다면 X입니다. 각하 그러면 X예요. 자, 유류분이 뭐냐? 이번 한번 들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상속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요 유류분을 민법에 가족법, 상속법에 유류분권 이걸 인정하는데요. 뭐 유류분이 뭔지 묻는 건 없다고 그랬고 시험에요. 유류분이 뭔지만 설명드리시면 됩니다. 상속인한테 상속은 안 해주고요. 그럼 저 갑이 자기 상속인들에게 상속을 해주지 않고 다른 어떤 단체나 대학 등에 전 재산을 유증하는 그런 분들이 있죠. 자, 내가 유언정려 이런 거 아닙니까? 유언장에다가 내가 죽거든, 내가 사망하면 전 재산을, 나의 전 재산을 무슨 대학이나 장학재단이나 무슨 단체, 이런 공익단체에다가 전 재산을 기부해라 또는 줘라. 그게 포괄 유증이죠. 그러면 상속인은 상속을 못 받았죠. 상속을 못 받았기 때문에 이 전 재산을 유증을 하더라도 그 유증한 재산 중에서 상속인은 자기 지분, 상속 지분입니다. 상속 받아갈 지분의 2분의 1, 요 2분의 1까지는 상속 지분의 반을 상속받아갈 수 있습니다. 그 상속받아가려면 유류분권을 이제 주장해야 됩니다. 을에게 등기 넘어가기 전에는 상속재산에서 만약에 을에게 갑에서 을로 등기 넘어갔죠. 전 재산이. 그러면 을에게 가서 상속인들이 그 가져간 무슨 단체나 대학에 가서 유류분을 주장해서 자기 상속 지분의 2분의 1까지는 상속받아갈 수 있습니다. 그게 유류분권, 유류분입니다. 상속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죠. 그럼 보십시오. 방금 이 5번 갑이 을이라는 단체에 자기 전 재산을 유언으로 증여했죠. 그러면 이 상속인한테 유류분 2분의 1을 보호하고 있는데 그걸 침해했죠. 침해하더라도 등기관이 이걸 심사해가지고 등기를 수리할 건지를 판단할 권한은 등기관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등기관은 어떻게 해줘야 된다? 수리해줘야 된다. 그걸 또 우리 시험에 유증 물을 때 자주 요거 나오는 지문이라 소개했습니다. 자, 유증은 지금 단계에서는 또 이렇게 간단하게 요 정도 내용만 알고 계시면 되고, 자, 민법에 또 민법 186조 7조 이야기합니다. 이제 등기된 부동산을 갑으로부터 을이 유증을 받는데 미등기 부동산은 앞 시간에 했고요. 보존 등기할 때. 여기는 등기된 겁니다. 등기된 부동산을 을이 특정 유증받으면 등기해와야 을이 소유권 취득합니까? 등기 없이 취득합니까? 민법 시간에. 특정 유증받으면 등기하여야. 그러나 포괄 유증받았다면 을이 요건 뭐 없이요?
등기 없이. 그래서 이 포괄유증은 포괄성계니까, 그래서 민법에는 포괄성계 세 가지, 상속, 합병, 회사와 회사끼리 합병, 상속, 합병, 포괄유증, 요 세 가지는 뭐 없이, 등기 없이 물건이 변동됩니다. 그게 상속, 합병, 포괄유증. 그래서 여기서는 민법에서 한 거고 민법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우리도 묻지만 특정 등기된 부동산입니다. 근데 등기 안 된 거는 미등기라고 써주지만 보통은 유증자로부터 수증자을이 특정 유증받았을 때는 뭐 해야 소유권 취득한다고요? 등기하여야. 포괄 유증받은 자는 뭐 없이요? 등기 없이. 이렇게 꼭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걸 이제 민법하고 우리도 같이 하죠. 민법에 했기 때문에 소개해드리고 갑니다. 자, 그 다음 교재 보십시오. 진정 273페이지에 진정 명의회복 나올 때마다 진짜 소유자가 나타나서 진짜 소유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해 간다. 등기부는 274페이지고 등기부 있죠. 3번 있죠. 갑구 3번에 물론 2번 이야기합니다. 3번 앞에 2번에 있던 소유자가 요 3번만 있지만 2번, 3번. 2번에 있는 소유자가 가짜라는 거는 소유자가 아닌데 소유자로 등기돼 있고 3번에 요 소유권 이전이 원인란에 진정 명의회복 써졌고요. 거기 소유자 김민경이라고 되어 있는 이 민경이가 진짜 소유자입니다. 그러면 진짜 소유자가 나타나서 요 2번에 요 3번 앞에 2번에 있는 가짜 소유자로부터 소유권 무선 등기 받아갔습니다. 이전. 그런데 등기부상으로 꼭 나중에 자료로 정리해 드리겠지만 등기부상으로 꼭 알아야 될 게 진정 명의회복 거기에 등기 원인란에 원인은 진정 명의회복 써졌지만 거기다가 등기 원인 일자가 기록이 안 된다는 거요. 요거 원인 일자. 근데 여기는 또다시 우리 오늘 첫 시간에 소유권 보존 등기는 등기 원인이 없고요. 첫 번째,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럼 이 진정 명의회복에 의한 이전 등기 이거는 원인은 진정 명의회복이지만 뭐가 기록이 안 됩니다. 원인 일자가 없는 겁니다. 여기는 또 등기 원인 일자가 없기 때문에 요거 기록 안 된다. 요거 꼭 아시고. 자, 이제 이 예를 들었죠. 진짜 가짜. 이 왜 가짜 명의로 등기돼 있고 진짜가 왜 나타났고 진짜와 가짜는 어떤 관계고 뭐 이런 거는 시험에 안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다만 이제 진짜 소유자 이야기할 때 예를 들 때 이제 진짜 상속이 잘못돼 가서 진짜 있죠. 진짜 상속인이 나타나서 소유권을 이전해가는 요게 이제 진정 명의회복입니다. 판례로 있죠. 이거 민법이나 등기법에 규정은 없고 판례로 인정되는 등기한 유형입니다. 자, 자료 간단합니다. 여러분 요 앞에 있는 이 내용을 제가 자료로 정리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자료 아까 2페이지 그 2번 진정 명의회복에 의한 이전 그거 보세요. 진정 명의회복을 등기 원인으로 당사자가 공동 신청할 수도 있고 또는 확정 판결에 따라 등기할 수 있는데 자 원칙 예외를 말하면요
가짜 소유자 이 사람이 등기 의무자가 되고 가짜가 등기를 진짜한테 해주니까 등기 의무자가 되고 진짜 소유자 이 사람이 등기 권리자가 되어 공동으로 등기를 신청하는데 만약에 대부분이 이렇겠죠. 진짜가 가짜한테 가서 등기해달라 하니까 이 진짜가 등기를 청구하니까 가짜가 등기를 안 해주죠. 등기 안 해주면 뭐를 받아와야 됩니다. 판결을 받아와야 되겠죠. 여러분, 판결. 그래서 거기다가 공동 신청으로 등기해주면 공동 신청으로 등기 안 해주면 진짜가 가짜 상대로 소송을 걸어서 뭐를 받아옵니다. 판결. 요 판결을 받아 이거 진짜가 등기를 해갑니다. 이게 진정 명의 회복에 의한 등기죠. 2번 제일 많이 묻는 게 요거죠. 등기 원인은 아까 책에 274페이지 봤죠? 등기 원인은 진정 명의회복이나 등기 신청 정보나 신청서나 등기 기록에는 등기 원인은 적지만 요거 원인 일자 등기 원인 일자는 기록하지 않는다죠. 그럼 진정 명의회복을 물을 때 우리 시험에 대부분 요 원인 일자 요걸 물었던 겁니다. 과거에. 또 하나 이제 민법적 이야기는 좀 이따 하겠지만 요 등기 원인 일자는 기록하지 않는다는 거 꼭 알아두시고 3번 진정 명의회복에 의한 등기 요거는요 진짜가 등기해가는 거니까 시장 무슨 거민 여러분 거민 이거는 등기할 때 시장 등의 거민 도장 받는 겁니다. 중개사법 시간에 거민 이야기 잠깐 나오고 그것도 언급되고 우리 이제 여기 등기할 때 시장 거민 도장 받냐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면 토지거래 허가 받냐 농지면 농지 취득 자격증명 받냐 이건데 이거 다 요하지 않는다. 전체 다. 근데 나중에 이거 물을 때 있죠. 토지거래 허가지역 농지 취득 자격증명 이거 물을 때 진정 명의회복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농지 증명 받습니까? 묻는데 다 X죠. 안 받습니다. 왜 안 받냐? 늘 진짜가 이게 딱 한마디죠. 진짜가 나타나서 등기해가는 거니까 이런 허가 진정 명의회복에 의한 등기할 때 농지 증명 다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요. 여기까지 뭐 자주 출제되는 건 아니니까 이렇게 보시고 자 진정 명의회복에 의한 등기를 민법적으로 물을 때 지문이 하나 있었죠. 요건 설명만 들으시면 됩니다. 갑이 을에게 매도인 갑이 매수인 을에게 아니면 매매 정여로 계약으로 소유권이 넘어갔고 그러면 계약으로 소유권이 이전되고 등기까지 계약과 등기가 갑의 설로 넘어갔죠. 그리고 나서 이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가 됐는데 무효가 나온 것이요. 민법에서 배우시는 가장매매가 나왔죠. 우리 시험에. 가장매매라는 거는 통정 허위 표시를 가장매매를 하죠. 민법 시간에. 그러면 갑이 을한테 넘어간 계약이 통정 허위 표시로 소유권이 넘어갔고 그 통정 허위 표시한 계약은 무효죠. 계약이 무효면 그럼 계약이 무효 취소되면 요 등기도 무효입니다. 계약이 무효면 등기도 무효입니다. 그런데 이 등기가 이제 갑의 설로 넘어간 등기가 말소돼야 되죠. 말소.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판례도 갑은 을을 상대로 요 등기 말소, 요 등기를 말소해달라고
청구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다시 갑이 을을 상대로 이전 등기 있죠. 소유권 내가 이전 등기해달라는 거는 보십시오. 요 이전 등기해달라는 거는 갑이 을을 상대로 계약이 무효고 등기가 무효니까 말소 등기가 아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느냐? 있다. 그거 하고 또 하나 갑이 을을 상대로 이전 등기 청구할 때는 갑이 자신이 진짜 소유자고 을이 가짜라는 거죠. 보십시오. 갑에서 을로 넘어간 등기가 무효니까 지금 을의 이름으로 을 명의로 등기돼 있죠. 이게 무효죠. 그럼 을은 소유자가 아니죠. 가짜고 을이 가짜고 갑이 진짜 아닙니까? 이때 이제 갑이 을을 상대로 가짜가 진짜가 가짜 상대로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무슨 등기 청구한다? 이전 등기를 청구하는 거죠. 이렇게 나왔죠. 조금 길게 나왔지만 전체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갑에서 을로 넘어간 등기가 계약과 등기가 가장매매로 이전됐고 그리고 뭐 제3자 있죠. 여기 선의의 제3자 있어도 선의의 제3자 병 있고 없고 상관없고 일단은 갑이 을에게 이 등기 말소를 갑에서 을로 넘어간 등기 말소를 청구하지 않고 다시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무슨 등기 청구할 수도 있다? 이전 등기 청구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시험에 나온 거죠. 그거 이제 진정 명의 회복입니다. 요거하고 책에 있는 요 등기부와 자료 여기까지 민법적 이야기입니다만은 등기 시험에 나온 겁니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자 다음 274페이지에 그 수용 6번 자 여기도 이제 등기된 토지 건물이 수용됐을 때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입니다. 넘겨보시면 276페이지에 거기 등기부 갑구 있죠. 등기부만 보시라 그랬죠. 매번 책에서는 1번에 소유권 보존 등기되어 있는 이은정이가 피수용자, 수용당한 사람이고 2번에 있는 소유자 이제 대한민국, 최근에는 대한민국 거기를 국이라고 쓴다 그랬고 요 이제 수용했고 관리청은 국토교통부인데 거기 밑에 그 토지 원인란에 수용이라고 써졌죠. 그게 이제 수용으로 등기된 토지를 수용해 간 겁니다. 요게 이제 수용으로 이전해 갔죠. 여기도 있죠. 묻는 유형이 있으니까 제일 많이 묻는 게 있습니다. 자료 보십시오. 여러분 갖고 있는 자료 이전 등기 2페이지에 3번. 요 책에 있는 수용을 보시면서 수용 등기부를 보시면서 수용이야 다 아시는 여러분 국가 등이 물론 국가뿐만 아닙니다. 국가나 서울시나 공법에서 배우시는 그냥 일반 사업자가 아니고 공익 사업자 이 사람들이 토지 등을 수용해가죠. 수용당한 사람이 피수용자인데 피수용자 그러면 수용을 당한 토지 소유자를 말하고 수용자는 이제 수용자는 국가가 수용하면 국가가 서울시가 수용하면 서울시가 공익사업자가 수용하면 공익사업자가 수용이 됩니다. 그 토지를 수용하고 토지로 주로 나오니까요 시험에 이전 등기해가죠. 오늘 앞에 시간에 미등기 토지를 수용하면 국가 등은 무슨 등기한다? 보존. 그 여기는 등기된 토지를 수용을 했을 때입니다. 1번 수용으로 한 이전 등기 1번 토지 수용으로 한 이전 등기는
등기 권리자 있죠. 이 수용자만으로 무선 신청입니다. 단독. 다만 국가가 수용했을 때는 촉탁으로 등기하고, 국가가 수용하면 촉탁. 일반 개인 우리 공익사업자, 옛날 말로는 공익사업자를 아직도 이런 말 쓰는 데가 있습니다. 기업자, 공익사업자가 단독 신청입니다. 이때 그 끝에 1번 끝에 손실보상을 하고, 수용을 하면 손실보상해야 되는 거 아시죠? 그리고 공탁은 손실보상을 이 피수용자 이 사람이 토지 소유자가 보상금을 안 받으면 법원에다가 공탁을 한다 그랬죠. 공탁. 손실보상했거나 공탁했다는 서류, 그 정보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2번, 수용되는 토지에 있던 일단 이런 등기 있죠.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전세권 저당, 다 직권 말소입니다. 특히 가장 많이 예를 들면 수용되는 토지에 있던 저당이 잡힌, 여기 보세요.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가 수용이 돼가면, 이 수용으로 이전 등기에 가면 이런 저당은 직권 말소입니다. 그러나 딱 3번에 말소되지 않는 등기 2가지, 다만 수용되는 부동산에 존재하는 지역권하고 상속을 원인으로 한 이전은 직권 말소할 수 없다. 이걸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 딱 2가지. 수용으로 이전 등기돼 가는 이 토지에 지역권 있죠. 통행 등 지역권이 설정된 토지가 수용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지역권은 통행 지역권이니까 이건 말소가 안 되고, 딱 지역권 상속 받아간 거 있죠. 이거 수용이 된 토지에 수용이 됐는데 상속인이 상속을 받아갔다는 거죠. 이 2 등기, 이건 말소시키지 않습니다. 물론 왜 그러냐 늘 하면 법이 그렇다, 법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다, 그런 말씀 드렸죠. 그죠? 그러나 하여튼 시험에는 앞에 2번에 있는 이 등기들은 다 말소고, 3번에 있는 요 딱 2 지역권하고 상속 등기만 말소되지 않는다는 걸 아시면 됩니다. 자, 보충 설명드리면 이렇게 나왔죠. 시험에 딱 2가지 묻는 것도 있고요. 지역권하고 상속 등기 이렇게 2개 묻는 것도 있고. 자, 수용은 원래 민법 187조에 이야기했죠. 상속. 자, 상속, 공용징수, 토지 수용 말이죠.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에 규정에 한 물권 변동은 등기 없이 소유권 취득한다 그죠. 수용자가. 수용이 개시됩니다. 수용 개시일. 자, 여러분 수용 절차를 쭉 밟고 있다가 수용이 개시가 됐죠. 3월 20일 날, 여러분 3월 20일 날 수용이 개시됐고, 그리고 등기는요, 이 수용한 국가 등이 수용자가 이전 등기는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해야 소유권 취득하는 게 아니고, 수용은 수용이 개시된 3월 20일에 등기 없이 소유권 취득한다고 민법에 돼 있고, 그리고 수용 등기를 해갑니다. 4월 20일에 국가 등이 수용한
국가 등이 이전 등기해 갔죠. 근데 요 사이에 이미 수용된 거를 보십시오. 3월 20일에 수용된 토지를 등기해 가기 전에 요 사이에 매매나 상속으로 이전 등기해 갔던 겁니다. 단순하게요. 하나는 수용으로 이전 등기돼 가는 이 부동산에 지역권 등기돼 있으면 그건 안 말소. 이전 등기하고 말소 안 되고, 다만 수용이 된 땅을, 수용된 토지를 매매로 국가가 등기해 가기 전에 매매로 소유권 이전, 매매로 이전 받아간 거는 수용으로 이전 등기하고 나서 이건 직권 말소죠. 시험에 매매로 이전해 간 거 나왔죠, 최근에. 그러나 상속, 여기가 수용된 거를, 이미 수용된 걸 수용당한 소유자가 사망하고 상속으로 이전 받아갔죠. 이거는 상속으로 이전 받아간 이 등기는, 상속으로 이전 받아간 거는 국가 등이 이전 등기해 가면서 상속 받아간 거, 저거는 말소 안 시킨다고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결론은 딱 두 가지, 수용되는 토지상에 있는 지역권하고 상속 등기 둘만 말소가 안 됩니다. 안 말소 이야기하죠. 말소, 안 말소. 2번은 다 말소, 3번만 안 말소. 그 다음에 있죠. 이제 책에 오면 277페이지 이전 등기가 몇 개 더 공동소유, 환매, 신탁 이렇게 남았죠. 그걸 다음 시간에 하고 이제 제한물권, 각종 용의권 저당으로 넘어갑니다. 자, 쉬었다 하겠습니다.